스님은 손가락으로 어떤 길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여기 나온단다. 반드시 곧장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알겠니? 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들고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저는 스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을 반복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나도 여기 갇혀버린 거야? 결국 저는 스님과 아저씨가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아저씨...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적막한 집. 저는 하루를 묵었던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모습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방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했고 스님과 군인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쓰시는 방으로 생각되는 곳에 문을 열어보는 그 순간 전 극으로 치닫는 공포감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 두 개의 백골 사체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모로 누워 있었는데 각각 스님과 군인 아저씨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저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제가 있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그제서야 방 안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방이었지만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동그랗게 남아서 먼지가 없더군요. 단정하고 깔끔했던 집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흡사, 폐허와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말라버린 작은 귤 3개만이 이것이 현실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 귤을 바닥에 버리고 가방을 챙겨서 기다시피 하며 스님이 알려주었던 길을 내달리고 또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간이역이 보였고 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기차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신고를 할 수가 없었지만 신고를 한다 한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때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청년이 다 나아갈 때가 되니 나 역시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어. 그 이후로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저는 차분히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쳐서 그 집에 갔다는 군인 아저씨는 사실 다 나은 게 아니라 죽은 것이고 하루아침에 몸이 회복되었다던 스님 역시 죽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 스님은 당신 스스로 다 나은 것이라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집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던 거겠죠. 또한 제가 역에서 내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이틀이었는데 실제로는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배도 전혀 고프지도 않았던 거고요. 마치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허무한 거짓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든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는 이 사연을 드디어 쌈무에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65년 7월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결정하고 해병대와 육군을 주축으로 한 4단 규모급의 청룡부대를 신설하였다. 월남 파병의 출발지는 포항역으로 결정되었다. 청룡부대에서 차출된 병력들은 포항 해병대 1사단으로 전원 집결하였다. 병력들은 모두 오천읍 일대의 월남전 교정에서 파병전 훈련을 받은 뒤 포항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떠났다. 10월 2일 새벽, 청룡부대 일진을 시작으로 포항역은 6년 동안 파월 장병과 가족들에게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로 가는 출발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추측컨대 그때 포항역에서 탈영한 2명의 군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큰 부상을 당한 채 떠돌다 스님의 집을 찾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생각은 2명의 군인이 탈영을 해서 쫓기다가 총을 맞아 그렇게 부상을 당한 채 죽어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된 군인분들과 스님의 명복을 빕니다.